오늘 마에마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오카쿠라는 어느덧 어학생들과 친해져 봉사관 근처에 있는 어학생 숙소에서 머무는 날이 많았다. 어학생들은 일본인 고용하녀를 따로 두고 식사와 빨래를 해결했다. 오카쿠라는 동갑내기 어학생 마에마와 자주 어울리며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술과 대화로 달랬다. 고신전쟁 당시 우에노에서 메이지 정권과 막부군 창의대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태어났던 유신 원년이었겠지. 그해 5월 어느 날 오전 10시경 호성이 은은히 에도 시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후쿠자와 선생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언제나처럼 프란시스 웨이랜드의 경제서 강수를 시작했다고 해. 각번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여 학생들에게 기본하라고 종용하고 에도 사람들은 피난 간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러셨다는 거야. 그 일을 두고 후쿠자와 선생님이 학문 연구는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준 사례로 게이오인들은 기억해. 그 후로도 게이오 기주쿠는 후쿠자와 선생님의 신념대로 하루도 휴교한 적이 없었어. 지금도 게이우기 주쿠대학은 이날을 기념해 매년 5월 15일을 후쿠자와 선생 웨이랜드 경제서 강술 기념일로 정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막부군 창의대는 막부 쇼군 경호, 에도 단속과 치안 유지를 위해 결성된 부대다. 후쿠자와 선생님은 하늘이 우리 일본을 위해 내려주신 분 같단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오카쿠라가 맞장구 쳤다. 내가 게이오 기주쿠를 지원한 건 신학문을 배우고 싶기도 했지만 후쿠자와 선생님 책을 읽고 감동해서 그분에게 직접 신학문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어. 후쿠자와 선생님은 학자로서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인간적으로도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자애로우시고 서민성이 넘치는 인물이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 거야. 마에마는 게이우기 주쿠에 다니며 근대학문을 배웠다. 당시 대학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거나 상을 팔아야 갈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학비가 비쌌다. 메이지 초기 도쿄대학 전신인 대학남교의 경우 학생 대다수는 번에서 선발된 장학생인 공진생이거나 번비 유학생이었으나 일부 사비 학생도 있었다. 당시 학비는 월 10냥, 책값 등 50냥을 포함하면 연 170냥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70만엔 정도 된다. 오카쿠라가 대학에 들어간 1880년대 후반 국립대학 수업료는 25엔으로 당시 1인당 GMP 22엔보다도 많았다. 이런 수치로도 자식 대학 공부시키려면 산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에마카는 대마도에서 할머니 친정이 상인으로 성공한 집안이었고 삼촌이 나가사키에서 사업을 하는 등 상업에 관심이 많았다. 훗날 마에마가 귀국한 뒤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것도 이런 집안 내력 탓이 컸을 것이다. 조선어는 대마도 출신이면 의례적으로 배우듯이 이즈하라 중학교에서 배웠다. 대학 졸업 후 외무성의 조선 관비 어학생 모집에 지원해 다른 어학생 2명과 함께 도항했다. 후쿠자와 선생님은 조선에도 일찌감치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어. 무엇보다도 조선을 우리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 같고 다음은 서구 열강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양도 개화를 서두르고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탈라론으로 생각이 바뀌시지만 말이야. 언젠가 선생님을 모시던 게이오 기주쿠 출신 선배가 학교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어. 10년 전쯤 조선에서 처음 신문을 발간할 때 후쿠자와 선생님의 권유로 조선에 직접 건너가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했어. 그 선배 말에 따르면 조선과 수교 후 조선 개화당 인사나 유학생이 후쿠자와 선생님을 찾아와 종종 조언을 구했다고 해.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신문을 발간하여 인민을 계몽하고 식산흥업에도 힘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 특히 조선 유학생들로부터 조선에도 우리가 나와 비슷한 업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다고 해. 업문만 있으면 조선도 개화의 동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조선에서 문명의 발전을 막는 것은 유교 사상이고 그것은 한자에 풀이받고 있다. 실제로 한문만으로는 구역이 좁아서 분명히 말할 수 없다며 업문을 빨리 사용하라고 하셨다는 거야. 맞는 말씀이시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낡은 견해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언문으로 쓴 통속문의 힘이라고 생각하신 게야. 오카쿠라는 말은 침을 꿀꺽 삼키며 후쿠자 선생의 안목에 감탄했다. 그래서인지 일부 말귀를 알아들은 조선 인사들이 개화의 기치를 올렸고 급기야 선생님을 따르던 급진 개화파 청년들이 정권을 잡았어. 청국군의 개입으로 비록 3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지만 말이야.
그때 혁명이 성공했으면 조선은 어땠을까? 문명 개화의 동료로서 우리 일본과 한층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겠지. 당시 후쿠자와 선생님도 프랑스 공사를 움직여 군함의 자유당 민병대 청년들을 실어보내 거사에 나섰던 조선 청년들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이토 총리가 반대해서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 나중에 무슨 재판인가에서 후쿠자와 선생님은 그 계획에 대해 부정하셨대. 마에마는 책을 한 권 내밀며 말했다. 이 책 읽어보게. 이노우에 가쿠고로라고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선배가 작년에 출간한 서울에 남겨둔 꿈이라는 책일세.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고맙네. 그런데 후쿠자와 선생님은 영어도 일본어를 섞어서 말씀하신다고 들었네. 강의도 그렇게 하셨어. 자네도 그걸 아는군. 하기야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 마에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로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게야. 오카쿠라가 재차 물었다. 강의 때는 그러지 않으시고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말씀하시나 봐. 나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고 해. 쿠리야마 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ミスター・クイヤーマイズ本当にカインドマン。けれども、He is 体操美人この説。イエス。 어떤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외국인도 어떤 이는 재미있다고 하고 다른 이는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다더군. 단편적인 예시지만 후쿠자와 선생님은 혼토니, 타이소, 고노세츠, 케레도모 같은 부사, 때를 나타내는 명사, 접속사 같은 주로 기능어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 재미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기능어가 말 그대로 문장의 의미를 강조, 반전하거나 문맥을 잡아주는 기능을 담당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 오히려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야. 아무튼 재미있으신 분이야. 두 사람은 함께 낄낄댔다. 후쿠자와의 이 일화에 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조선에도 있다.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서 잠시 소개한다. 1920년대 어느 날 중국 베이징. 그리하여 아이는 에머포이하고 하야슬람 유는 아루어 거리다. 영어 문장을 한문에 토를 달고 중간에 하여슬람을 붙이는 식으로 느릿느릿 읽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단재 신채호였다. 지켜보던 한글학자 이은재가 기가 막혀 선생은 영문을 어찌 한문 읽듯이 써? 하자 단재는 웃으며 영문이나 한문이나 글은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발음은 상관없고 뜻만 가르쳐 달라고 우사에게 청했다가 똑바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핀잔만 듣고 춘원에게 달려가 배운 영어 실력이었다. 그랬지만 단재는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까지 거침없이 읽었다고 하니 독해력만큼은 예사 수준이 아니었다. 독학으로 배운 영학이지만 영어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후쿠자와는 3번의 외유를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익히고 관련 문헌을 번역하고 동포들에게 서양 사정을 알리고 학문을 권장하여 일신의 독립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의 독립을 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후쿠자와에게 발음인이 의사소통이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었다. 단재도 이상한 영어를 하긴 해도 타고난 천재성과 대한매일신보에서 영문을 많이 접해본 경험 때문에 뛰어난 리터러시 능력을 가졌던 것 같다. 단재 역시 발음이나 의사소통은 큰 의미가 없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을 들으며 후쿠자와가 경제서를 강술하던 바로 그의 게이오기주쿠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오전에 초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독 과정과 상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독 과정이 진행되었다. 강독 과정은 후쿠자와를 포함한 고참 교사가 맡았다. 오후에는 중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독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초급 학생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영문법, 만국사, 물리서, 지리서의 초급 수업에 출석해 소독으로 공부했다. 그 과정을 마친 학생은 오후에 중급 수업인 회독 과정에 참가할 수 있었다. 회독 과정은 만국사, 물리학 같은 과목을 토론식 수업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제서, 수신서, 역사서, 문명사 등 원서로 강술하는 상급 학생 수업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이처럼 당시 게이우기 주쿠를 포함한 영학숙의 실제 교수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의 자습에 맡겼다. 아직 교세가 확장되기 전이라서 학생은 60명 정도 규모였다. 후쿠자와는 난학을 가르칠 때처럼 소독 회독 방식의 변칙 영어로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 무렵 영어 학습은 영어를 통해 그것도 문헌에 의해 서양 사정에 정통하고 서양 문물과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발음이나 회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대강의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여겼다. 후쿠자와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온유함으로 사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당시 게이오기 주쿠 학생들과 후쿠자와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처럼 밀접한 관계를 뜻하는 분신수어 같았다. 그렇게 후쿠자와가 키운 게이오 보이들은 전국 각지의 학교로 퍼져 영학 보급과 변칙 영어 교육의 기수가 되었다. 후쿠자와는 양서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가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은 서양의 지식과 사상을 담은 양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웹스터 사전과 판례의 만국사를 일본에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도 후쿠자와로 알려져 있다. 후쿠자와는 양서 수집을 자신의 문화생에게 맡겼는데, 그가 바로 일본 최초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150년 전통의 서점 마루젠을 창립한 하야시 유데키다. 이처럼 후쿠자와는 메이지기 대번역 시대를 여는 단초도 제공했다. 마루젠는 1930년 조선에 지점을 냈다.